문재인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예, 그 문 후보의 안보 공약을 보면 이제 편중된 미국 중심 외교로 또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하고 외교 관계가 악화됐다. 그래서 그 미중 사이의 등거리 외교를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현실 인식과 공약은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하던 동북아 균형자론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주변 강대국 사이에 균형을 맞추겠다. 이런 그 동북아 균형자론은 그때 그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됐고 또 한미 관계에 있어서도 엄청난 손상을 가져왔고 우리 국익에도 손상을 끼쳤습니다. 문 후보께서는 그 균형 외교와 또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 그러니까 지금 문 후보가 주장하시는 균형 외교와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지금 등거리 외교를 주장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균형 외교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균형 외교는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그대로 중시하고 굳건하게 하면서도 중국하고 경제협력관계를 더 심화시키고 그리고 러시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주변 국가들하고 관계도 균형 있게 그렇게 외교를 해나가겠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것이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새누리당의 경우에 오히려 미국하고 이렇게 편중하는 그런 외교를 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아주 최악으로 나빠졌습니다. 그 때문에 천안함 또 연평도 그런 사건 때 중국의 외교적 협력을 얻지 못했고요. 또 탈북자의 북한의 강제 송환 문제, 또 이어도 간헐적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속수무책으로 지금 있지 않습니까? 참여정부 때는 오히려 중국하고 협력해서 국군 포로들을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다 한 30여 명 데려오기도 했고 또 탈북한 북한 주민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을 하지 못하도록 중국하고 외교적 협력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새누리당의 대미 편중 외교 때문에 이 대중관계까지도 악화시키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외교적인 대처를 못하도록 만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문재인 후보, 박근혜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박근혜 후보님은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반대하시는 입장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미 FTA 국회 비준 때 여야 간에 많은 의원들이 찬성해서 한미 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그때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때 우리 박근혜 의원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만 정몽준 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황우여 의원님, 지금 또 선대 본부장 맡고 계시는 김무성 의원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이제 찬성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런 그 당시에 이 재협상 촉구 결의안이 잘못된 것인지 그런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는 재협상 없이 지금 FTA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그 재협상을 반대한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한미 FTA를 폐기를 해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 이거는 그 국제 간의 그 신뢰 문제가 있고 또 더군다나 문재인 후보께서는 그 참여정부 시대에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 바꾸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은 한 적이 있지만 재협상 자체를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한 적은 없고요. 더군다나 국회에서 또 그 촉구안까지 냈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것을 존중하겠다. 그런 필요가 있을 적에는 미국하고 다시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재협상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박 후보의 답변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열띤 토론 가운데 정해진 시간이 되면 다 지나가서요. 이제 토론을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마무리 발언 시간만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은 각 후보에게 1분씩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문재인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당이 잘못하면 채찍을 들어야 합니다.
정권이 잘못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여정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 대선 때 혹독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민주통합당 잘못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 때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통렬하게 반성을 하고 새로워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 5년을 심판하는 장입니다.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면 바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들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심판받고 반성해야 정치가 발전합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괜찮았습니까? 똑같은 5년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면 저 문재인을 선택해 주십시오. 새 시대를 여는 첫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박근혜 후보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늦은 밤 시간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을 보시면서 어느 후보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또 국민 여러분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지 판단하실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IMF 외환 위기를 맞아서 국회에 들어와서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오랜 시간 어려움도 많았고 또 정치적 고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과 파도를 제가 다 헤쳐나올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의 믿음과 신뢰, 그것이 저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이제 저의 마지막 정치 여정을 국민의 삶과 함께하고 또 모든 분들이 꿈꾸는 나라를 만들어서 보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이번에 기회를 주신다면 국민이 행복한 100%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희 후보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네, 국민 여러분, 토론 보시니까 조금 더 활발한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시지요? 다음에는 규칙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후보께서 오늘 토론회에서 하신 말씀 세 가지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선 전에 통과시키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6억 원.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 받았다는 6억 원 사회 환원하겠다, 나중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대통령 선거 치르기 전에 하셔야 진심이라는 거 국민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선 전에 환원하십시오. 세 번째로 측근비리 고리를 끊으려면 본인 사퇴 약속으로 의지를 보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답을 안 하셨습니다. 선거 떨어지면 정계 은퇴하다고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 결심으로 비리 끊는 대통령 되겠다, 분명하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 사회 1번 아니면 2번 뽑았습니다. 하지만 사회를 변화시킨 힘, 아이디어 어디서 나왔습니까? 3번에서 나왔습니다. 저희가 경제민주화, 무상교육, 무상의료 10년 만에 눈앞의 일로 만들었습니다. 기호 3번 지지하는 것,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선택입니다. 가까운 미래를 위한 선택,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마무리 발언도 한 2, 3초씩 좀 더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세 분께 좀 흡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오늘 토론의 일정을 다 마쳤습니다. 오늘 첫 번째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저희가 애초에 의도했던 대로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자 후보자 토론회는 두 번째 시간이 경제, 복지, 또 노동, 환경 분야 토론회로 오는 12월 10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저녁 8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오늘 초청된 후보자 외에 세 분의 후보자를 모시고 내일입니다. 12월 5일 수요일 저녁 11시부터 역시 2시간 동안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유세하는 동안에 굉장히 힘드시고 또 많이 지치셨을 텐데 활발한 토론을 펼쳐주신 세 분의 후보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뜨거운 관심으로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의 그 첫 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